자, 이제 조조효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매개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조조효과는 조금 모형이 달라져요.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는데 영향력이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조절변수를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독립변수의 영향력하고 조절변수의 영향력이 서로 함께 곱해져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회귀분석을 여러 차례 할 건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순 회귀를 먼저 한번 해요. 자, 다음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각각 따로 동시에 입력됐을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두 가지를 가지고 중다 회귀를 해요. 자, 그런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서로 곱해진 이 결과값을 다시 하나 넣어서 세 개의 변수를 넣어서 종속변수와 중다 회귀를 해요. 자, 조절효과는 단순 회귀 한 번, 중다 회귀 한 번, 중다 회귀 또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함께 곱해진 이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파일에는 이미 제가 P1, P2, P3, P4 이렇게 해서 직무 특성 그리고 조절효과인 공감 능력을 곱해서 P1을 만들고 셀프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곱해서 P2를 만들고 활동 유효성과 공감 능력을 곱해서 P3를 만들고 P4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목표 변수 P1을 적어주고 Q1하고 Q5를 곱해주면 P1이 만들어지겠죠. P2는 Q2 곱하기 Q5, P3는 Q3 곱하기 Q5, P4는 Q4 곱하기 Q5 이렇게 하면 변수 4개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독립변수는 존재를 하고 조절변수 존재를 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곱해진 새로운 변수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순 회귀를 합니다. 2단계는 조절효과를 독립변수에 다시 집어넣어서 2개가 들어갔으니까 중다 회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직무 특성과 공감 능력이 곱해진 이 조절 변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중다 회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귀 분석을 3번 한 거예요. 단순 회귀 1번, 중다 회귀 1번, 중다 회귀 1번.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단순 회귀한 결과, 중다 회귀한 결과, 조절효과 곱해진 변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한 결과. 이렇게 해서 R스퀘어를 보게 되면 독립변수만 있었을 때는 0.259였는데 조절변수가 들어가니까 독립변수와 조절효과 변수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설명력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직무특성과 공감 능력을 곱해서 조절효과 변인을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때 R스퀘어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자, 이 경우에는 회귀 모형은 1, 2, 3단계 각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모두 통계적으로 F값 보시면 다 유의해요. 그리고 T값의 유의 확률을 살펴봐도 모두 0.05보다 작기 때문에 모두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한 모형이에요.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봤더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설명력이 확 올라갔고 3단계에도 2단계보다 설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직무 특성이 대인관계 역량과의 관계에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조절 변수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조절 효과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살펴봤어요. 다시 제가 실습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 P1, P2, P3, P4라고 하는 조절 변수를 만들어 드렸어요. 자, 데이터를 보면 P1, P2, P3, P4에 이 각각의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은 Q1과 P1의 경우에는 Q5 지금 조절 효과 변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감 능력의 값이 곱해진 값이에요. 자,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으로 기능을 눌러주시고 목표 변수는 P1이에요. 우리는 이미 P1이 있기 때문에 덮어 쓸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Q1 곱하기 조절 효과 변수를 계산해서 제가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기존 변수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하실까봐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런 동일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변수를 모두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직무 특성이 공감 능력에 의해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똑같아요. 분석에서 회귀 분석에 가서 선형을 클릭을 하고 맨 처음 1단계는 독립 변수를 넣고 종속 변수를 넣고 확인. 이렇게 해서 1단계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분석은 25.9%로 직무 특성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T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또 똑같이 회귀 분석에 들어가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조절 효과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조절 효과만. 그리고 확인을 눌러줘요. 그랬더니 이번엔 중다회귀가 되겠죠. 87.3%로 조절 효과가 있는 건데 공감 능력이 들어가니까 직무 특성은 부적으로 영향이 조금 바뀌어 있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직무 특성의 이해를 잘하면 대인관계 역량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 공감 능력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직무 특성이 부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걸로 나타났어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특성, 요즘에 MBTI 많이 조사를 해보죠. 직무 특성을 잘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 됐을 때는 직무 특성이 부적인 상태로 변경이 됐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똑같이 이 상태 그대로에서 이 조절 효과가 들어간 걸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3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독립 변수 한번 넣어서 돌리고 조절 효과 넣어서 돌리고 독립과 조절 효과가 곱하기 된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돌려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돌려서 설명력이 점점 늘어갈 때 우리는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파일 다시 내보내기를 해서 조절 효과의 값을 엑셀로 내보내 봅니다. 자, 우리가 엑셀로 결과를 내보내면 똑같이 이런 엑셀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다시 조절 효과 편집용으로 이렇게 이미 편집을 해놨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이제 제가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개수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개수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개수 부분에 R 스퀘어와 수정된 R 스퀘어 그리고 픽 F 값
이 두 개를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해주니까 첫 번째 직무 특성에 대한 편집 끝내주고, 공감 능력을 넣어서 편집을 끝내주고, 공감 능력과 직무 특성이 곱해진 값을 넣어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립변수 4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조절 효과가 각각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제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독립변수의 공감 능력을 모두 곱해놓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자, 똑같은 원리예요. 직무특성 4개를 먼저 집어넣어서, 직무특성 4개를 먼저 집어넣어서 중다회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4개의 독립변인이 들어간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모형이 들어갔어요. 자, 이번엔 분석에 바로 조절효과 변인만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봤어요. 자, 최초 모형은 R 스퀘어가 92%였는데 조절효과가 들어가니까 92.6%로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 곱해진 4개의 조절효과 추가된 변인을 몽땅 넣어서 다시 이렇게 회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형의 설명력이 0.941로 올라갔죠. 이렇게 조절효과를 한 번에 처리를 해도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똑같이 엑셀로 내보냅니다. 엑셀로 내보내면 이렇게 파일, 아까 제가 이걸 출력을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조절효과를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출력한 내용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과제가 하나 나갈 겁니다. 조절효과 2, 첫 번째 거 말고요. 조절효과 2를 활용을 해서 조절효과 1처럼 이렇게 완성된 표를 만들고,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 4개의 변인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완성된 표를 만들고 해석을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엑셀 파일을 제가 드렸던 이런 조절효과처럼 모델 각각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걸 한글에 그대로 갖다가 붙이세요. 그대로 한글에 가져다가 붙이면 볼까요? 제대로 잘 붙는지. 아이고. 자, Ctrl C 해서 한글로 편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표를 예쁘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건 바라지 않겠어요. 조절효과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조절효과 2, 이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거는 과제 파일에 올려놓을 거예요. 조절효과 2를 활용해서 완성된 수정하는 이런 조절효과처럼 표를 만들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에서 알아야 될 단순회귀, 중다회귀, 위계적 회귀, 매개효과, 조절효과 이런 거를 다 학습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한 세트로 몽땅 다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하시면 회귀 분석을 한 85% 정도 이해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조절된 매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절 효과 논문 이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연구 모형이 이건 지금 매개 효과죠. 매개 효과인데 요건 지금 조절 효과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개념 이외에 아까 우리가 소벨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금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수업을 해드릴까 말까 지금 사실은 고민 중이지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꺼번에 수업을 들으시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절 효과까지 다음 주까지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7월 2일 날 종강이니까 6월 25일 날 조절된 매개 효과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 오늘 올려드리는 수업 내용을 충분히 수행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조절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말 과제는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드리거나 혹은 결과를 드려서 해석하는 트레이닝으로 기말고사 과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자료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조절 효과까지 충분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큰 고비는 다 넘어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 조절된 매개 효과 공부하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